자, 여러분 어떻게 좀 쉬셨어요? 자, 지금부터 다시 이제 우리 사회 문제론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족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가족 문제 그러면 이 가족 폭력 문제, 또 이혼 문제, 또 다양한 형태로서의 문제, 가족 문제 중에 우리 한부모 가족에 대한 문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진행되는 수업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한부모 가족이 돼요. 이 한부모 가족과 관련된 용어와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형태의 가족 문제인데요. 이 한부모와 한부모 가족의 개념은요. 한부모의 개념은 한부모는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사람으로서 일상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의 대부분이나 전부를 맡고 있는 사람을 한부모다. 그러니까 뭐 한쪽 부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요,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 단위를 한부모 가족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국립인구연구원에서는 부모 한 명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한부모다, 한부모 가족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이번 그 교재에서는요, 배우자의 사망, 또 이혼, 별거, 미혼모, 기타 이유로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우리가 한부모 가족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모자 가족, 엄마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 가족, 또 나중에는 부자 가족, 아빠와 자녀로 구성된 부자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모자복지법을 만들었다가 모부자복지법을 만들었다가 이후에는 미혼모 또 조성가족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이 한부모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에서 이렇게 한부모 가족 지원법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부모 가족의 형태는요, 한부모 가족의 형태는 남성이 가장인 한부모 가족이 있어요. 이거를 부자 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여성이 가장인 한부모 가족이 있는데 이걸 모자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이 가장인 한부모 가족을 부자 가족이라고 부르고요. 여성이 가장인 한부모 가족을 모자 가족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모자 가족, 또 부자 가족, 또 미혼모 가족, 또 조성가족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한부모 가족 지원법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모자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부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족의 일반적인 문제점이에요. 한부모 가족, 우리가 한부모 가족이 되게 되면 주로 한부모 가족이 되는 이유는 이혼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죠. 이혼을 하게 되면 엄마가 자녀를 양육을 하든 아빠가 자녀를 양육을 하든 엄마 아빠는 다 떠나고 조부모,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녀가 이루어지는 이 한부모 가족의 형태로 이게 운영이 되는데요. 또 가족의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한부모 가족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그 한부모 가족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양쪽 부모가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자랄 때 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을 때 그 가족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두 사람이 나누어서 맡던 일을 한부모 가족에서는 한 사람이 모두 맡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한부모 가족에서는 상의할 배우자가 없는 탓에 가족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혼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한부모 가족은 소득이 적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한부모 가족들은 심각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커요. 저도 조금 전에 이제 고백을 했지만 여러 부부싸움을 안 한 부부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싸움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하면서 또 다른 또 행복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막 부부싸움을 하고 막 감정이 폭발하고 막 이럴 때는 막 이혼하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반적인 문제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요. 이게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고 똑같은 종이지만 혼자서 종이 한 장을 놓고 이렇게 탁 찌르면 이게 쉽게 빵꾸가 나지만 구멍이 나죠. 그런데 이게 배찍장도 딱 이렇게 맞들면 이게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와 남편, 또 자녀가 이렇게 구성이 돼야만 서로 상의도 하고 서로 힘들면은 기대기도 하고 또 어려우면 함께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이 가족인데 이 한부모 가족이 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또 이 한부모 가족이 되게 되면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따로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거예요. 한부모 가족에서 사는 것은 아동 청소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의 어떤 미래나 성장 과정에서 내가 이혼을 하면은 안 되겠다. 좀 내가 감정이 폭발을 하더라도 우리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잘 이렇게 화해하고 또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자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우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한부모 가족이 되게 되면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아동 문제, 청소년 문제의 대부분이 이 가정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이 든든하고 가족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이 아동 문제, 청소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한부모 가족의 형태에 따른 특징인데요. 모자가족이에요. 모자가족. 모자가족은 어미 모자, 아들 자자 해서 엄마와 아들, 자녀가 구성된 가족을 모자가족이라고 하죠. 모자가족에서 사는 아동의 불리한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자가족은 아동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해요. 모자가족은 아동이 사회적 정서적으로 발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해요. 이게 부모의 역할, 아까 이제 가족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 내에서 엄마하고 이야기를 할 사안이 있고, 아빠하고 이야기를 할 사안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부모 가족일 경우에는, 이 모자 가족일 경우에는 아빠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이야기를 하고 아빠하고 상의를 하고 아빠가 든든한 지지와 격려,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못했을 때 아동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부자 가족은 반면에 부자 가족도 문제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부자 가족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부자 가족은 모자 가족에 비해서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아동에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통상 여성들은 거의 전업주부 내지는 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서 수입원이 적죠. 그런 측면에서 부자 가족이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반면에 또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오기 때문에 부자 가족에는 또 상대적으로 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척들은 여성 한부모보다는 남성 한부모를 더 도와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남성 한부모도 자기 자녀와 대화를 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자 가정이든 모자 가족이든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한부모 가족이 되기보다는 엄마가 아빠가 있는 양부모가 있는 이런 가족 가운데 아동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부모가 모두 있는 가족만 장점이 있고 부모가 한 명뿐인 가족은 장점이 없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정상 우리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혼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이 양비론적인 흑과 백의 논리로 흑백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우리의 가족의 중심은 가족이라는 개념은 혼인관계 또 혈연관계에서 시작한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한부모 가족보다는 함께하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 가족 문제 현황으로서 가정폭력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정폭력 그러면 통상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경우, 또 아빠가 자녀를 때리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경우를 우리가 가정폭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 간간이 또 여성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그 현황으로 보면 주로 남성이 여성을 폭력을 가하는 경우,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정폭력은 자주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혼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혼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황혼 이혼이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황혼 이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황혼 이혼이 뭘까요? 저는 옛날에 황혼 이혼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혼을 하는 것을 저는 황혼 이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황혼 이혼의 정의는 65세 이상 노인이 하는 이혼을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한 지 20년 이상 지난 그런 부부들이 하는 것을 황혼 이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황혼 이혼은 노인이 하는 이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한 다음 20년 이후에 결혼 20주년 이후에
이혼을 하는 것을 항원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20년이 지나면 굉장히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제 자녀들도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성인이 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65세 이상의 노인이 아니라 뭐 40대 후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50대 후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율이 증가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항원 이혼도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그런 통계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진국에서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추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저출산도 문제고요. 또 혼인율 저하되는 것도 문제고 이혼율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가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한부모 가족의 문제는요, 한부모 가족의 수가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어요. 부자 가족의 수보다는 모자 가족의 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가족은 그 아빠가 남성의 어떤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조금 이제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성, 이 모자 가족 같은 경우는 수입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 한부모 가족의 문제, 특히 이제 모자 가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사회적 비용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부모 가족이 굉장히 많고요. 역시 모자 가족이 많아요. 부자 가족보다. 우리가 이제 모성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도 엄마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도 많고, 또 모성애라는 그 엄마의 어떤 특별한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자녀에 대한 그 애착, 자녀들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부자 가족보다는 모자 가족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자 가족에 따른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가족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가족 문제 중에 이 한부모 가족 문제, 이 한부모 가족 문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문제와 관련된 관점 이렇게 한번 있는데요. 자,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기능주의적인 관점, 갈등주의적인 관점, 여성주의적인 관점 한번 배웠죠. 기능주의적인 관점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제도 안에 우리 가족제도가 있는데 이 가족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가장 기본적인 사회제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가족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산업화 탓으로 사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가족 제도라는 그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가족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기능주의적인 관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기능주의적인 관점이 뭐 일리는 있어요. 지금 이제 현대 산업 사회가 이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뭐 실업 문제, 뭐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가족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두 번째, 갈등주의적인 관점인데요. 이 갈등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가치 태도와 관련된 많은 갈등이
현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족과 사회에서 평등을 더 이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부장 제도 같은 경우 있죠. 그 남성과 여성, 그 남성이 여성을 지배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서로 경쟁 관계, 뭐 갈등 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평등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가족이 이런 가족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가족이 행복한 그런 가족이 될 수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갈등주의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주의적인 관점은 전통적인 가족은 여성 배우자의 희생 때문에 남성 배우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보는 거예요. 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완전한 평등을 이루는 형태의 가족 구조를 바란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여성주의 관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가족 문제, 이제 가정 폭력의 문제, 그 다음에 이혼의 문제, 또 다양한 형태의 가족 형태에 따른 문제, 대표적으로 우리 한부모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런 가족 문제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전반적인 방안에서 평등한 가족 환경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부 관점에서는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평등한 가족 구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평등한 구조를 유지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부장 제도의 문제점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모든 가족의 가족 권력, 결정, 의사결정 이것이 아빠 중심으로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문화를 이제는 남성과 여성 또 자녀, 그 엄마, 아빠, 자녀 이게 평등한 관계에서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이런 가족 문제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빈곤의 완화예요. 가족 문제는 빈곤과 관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족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은 빈곤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족 문제도 빈곤의 문제예요. 그래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뭐 국가적으로 뭐 일자리를 마련을 한다든가 또 경제적으로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을 한다든가 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가족 형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 가지 가족 형태는 이상적인 가족 구조에서 벗어난 것이라기보다는 이상적인 가족 구조를 대신하는 것이라는 점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 개념 이렇게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인, 혈연, 입양으로 구성된 기본적인 단위를 우리가 가족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은 가족 형태가 너무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오히려 가족끼리도 서로 교류를 안 하지만요. 서로 다른 혈연 관계도 아니고 혼인 관계도 아닌데 한 집에서 같이 이렇게 가족 형태를 이루면서 가족이다라고 서로 행복하게 서로 밥도 지어주고 또 빨래도 해주고 당번을 뭐 정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그런 가족 형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시대 변화에 따른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가족 형태에 따른 우리 사회복지 제도라든가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영역별 방안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정폭력과 관련된 방안인데요. 이 갈등, 분노 해결 기법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유발하는 상황에 잘 대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분노를 통제하는 방법이라든가 기타 관련된 기술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때로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 또 분노를 통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교육을 한다면 가정폭력이 좀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폭력적 상황의 회피 방법과 쉼터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폭력적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그 상황에서 현명하게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인과 아동 청소년이 폭력적 상황으로부터 완전하게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내가 거기를 피하게 되면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또 내가 이제 폭력을 당할 그런 상황이다. 그럼 빨리 거기를 도망가면 돼요. 회피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폭력성 상황에 회피하는 방법과 또 쉼터를 제공하는 것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 세 번째는 피해자 대상 교육의 실시예요.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족과 사회에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가족 폭력 때문에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요. 주로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자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힘이 없는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영향은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요. 그 여성이든 자녀든 간에 이게 평생 그 가정폭력의 그 부정적인 영향은 꼬리를 물고 따라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고 또 트라우마가 없도록 그래서 새로운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역별로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혼과 관련된 방안이에요. 성격 차이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부부 사이의 성격 차이가 이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부 사이에 서로의 성격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결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면 좋겠는데, 나이가 됐다고 해서, 그냥 좋은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무작정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 결혼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결혼학교. 이게 결혼과 관련된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남자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여자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제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는 이제 결혼에 대한 준비 없이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성격 차이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극단적으로 이제 이혼이라는 그런 해결책을 강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격 차이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이 결혼하기 전에
이 결혼 학교를 또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참 참여하는 것이 부부가 예비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두 번째는 결혼 기간이 짧은 층에게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혼인 기간이 짧은 층이 더 잘 이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혼 생활을 시작한 부부에 대해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결혼학교,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 부부 생활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반드시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를 해서 결혼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부부 생활이라는 게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서로 남성과 여성,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미혼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꼭 이 결혼학교라든가 결혼 준비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거에 한번 꼭 참여를 예비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는 것을 한번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우리 이혼과 관련된 방안, 이제 세 번째는 노인 이혼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황혼 이혼의 사례가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건 꼭 노인이 아니라 결혼 후 20년 지난 부부를 우리가 노인 황혼 이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노인 부부에 대해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요. 또 네 번째, 이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이혼은 부부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사건이에요. 사실상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도 아내도 남성도 여성도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결심한 부부에게는 이혼 치료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서로 상처받은 그런 부분들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역별 방안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가족 문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한부모 가족의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부모 가족과 관련된 방안으로서 지지망 유지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 심리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모자 가족이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지지망을 유지하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한부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부모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자아 존중감의 향상이에요. 한부모 가족들은 자신에 대해서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혼녀라든가 이혼부라든가 이혼을 했다는 거에 대한 자책감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한부모 가족 구성원의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아동의 규칙적 생활에 대한 원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동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러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부모가 다 있을 경우에는 양쪽 부모가 다 있다고 하더라도 뭐 아동 문제, 청소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래도 한부모 가족일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문제가 더 발생될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우리 사회 문제 중에서 우리 가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족 문제는 여러 가지 가족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겠지만요. 대표적으로 가정폭력의 문제, 또 이혼의 문제, 또 다양한 형태의 가족 문제 중에서 한부모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수업이 참 의미 있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받으시냐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